안녕하세요. 법무인 데일즈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법률 실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M&A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M&A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근데 M&A 절차를 하다 보면 제가 M&A 절차가 뭐하고 같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M&A는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사고 팔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뭘 보죠? 가장 걱정되는 건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차 샀다가 계속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이 차를 샀다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하자 있는 차 아니야? 이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중고차는 안 사는 게 나아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자, 회사를 사고 팔고 회사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내가 인수했다가 회사가 엉망인 거 아니야? 이 회사 인수했다가 규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권 알고 보니까 이거 무효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알아보는 게 뭐다? 그게 실사입니다. due diligence예요. 그런데 DD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법률적 리스크와 상황을 파악하는 게 바로 법률 실사 Legal Due Diligence LDD라고 하는 거고요. 회계적으로의 상황과 문제점 리스크를 파악하는 걸 우리가 보통 FDD, 그다음 회계 실사라고 해요. 세무적인 현황, 상황, 리스크를 판단하는 거 이걸 갖다가 TDD, 그러니까 세무 실사라고 하고요. 경영적인 현황과 상황과 리스크와 위험을 판단하는 걸 우리가 CDD, 이걸 갖다가 경영 실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실사들이 있는데 이 법률 실사는 보통은 로펌이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재무 실사, 그러니까 회계 실사나 재무 실사 또는 세무 실사는 회계법인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 실사, 이거는 보통 컨설팅 펌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는. 자, 그랬을 때, 자, 오늘은 법률 실사는 과연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법률 실사는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싶다, 내가 어디를 인수하고 싶다, 내가 이 회사 사고 싶다라고 하면 요 대상 회사에 현재 법률적 현황, 상황, 리스크, 위험 등등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인수 대상의 권리, 의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요 인수회사, 인수 대상 회사한테 야, 너 자료 다 갖고 와. 지금까지 회사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운영한 자료 갖고 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니네 회사의 법률적 현황과 상황과 리스크를 판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법률 실사 업무예요. 어떻게 보면 이 대상회사, 즉 인수되는 대상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경영한 거를 모두 다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려서 야, 니넨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야. 니네 왜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어? 니네 왜 주주총회 왜 안 했어? 야, 니네 왜 이때 이 가격에 이걸 갖다가 팔면서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했어? 이런 주식 거래는 이거는 특수관계인 거래인데 왜 이렇게 했어? 왜 적법한 절차를 안 거쳤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해서 적어주는 게 법률 실사고요. 요 실사를 딱 했는데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투자하려는 투자사 또는 인수하려는 인수회사한테 보여주면 그러면은 그 인수회사가 야,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 그럼 나 이거 딜 안 할게, 이 M&A 안 할게 라고 할 때가 딜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 실사는요, 보통은 우리 로펌에 의뢰하는 고객이 누가일까요? 의뢰인이 바로 인수하는 회사입니다. 즉, 요 대상 회사를 살려는 회사 또는 대상 회사를 투자하려는 회사가 야, 내가 이 대상 회사를 살려고 하는데 또는 투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줘 라고 하면서 로펌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로펌이 하고 그래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 영향을 확인하고 규제를 확인하고 요게 치유가 가능한지 아니면 치유가 도저히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인수하는 회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요 계약 위반, 소송 분쟁 현황,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위반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검토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실사를 하면 실사 결과의 효과, 이거의 기능은 뭘까? 첫 번째, 리스크를 보고 야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합병을 하자, 주식 인수를 하자, 아니야 인수하지, 이런 주식 인수 합병 안 돼, 저 특허권만 사자, 또는 이 사업부만 사자, 이런 M&A 구조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사를 했더니 체납한 게 50억이나 있네? 나는 이 회사를 6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50억 체납을 했어? 그럼 세금을 50억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회사 가치는 600억이 아니라 550억이야 라고 해서 가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많으면 이거에 대해서 M&A 계약서, 그러니까 주식 매매 계약서, 신주 인수 계약서 등에서 뭔가 그 내용들,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보완해야 돼, 너 이거 문제 없다고 약속해, 확약해, 이런 것들, 즉 투자 계약서나 주식 매매 계약서에 조항, 진술과 보장이란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랩 앤 워런티라는 조항인데, 이런 조항에다가 내용을 넣어갖고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그 회사의 권리나 권리를 보호한다거나, 또는 야 이거 진짜 나중에 크게 터져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손해배상 조항에 넣는다거나, 또는 야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내가 이 M&A 건에 대해서 잔금으로 내가 500억을 줄 건데 이 500억 네가 바로 받으면 안 돼, 이거는 리스크가 없을 때까지 확인하고 그때 네가 받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 이거 500억 에스크로 할 거야, 이런 식의 조건을 설계해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률 실사는요, 이렇게 M&A 구조를 갖다가 확정할 때 이용되고, 또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용되기도 하고, 또는 계약서를 설계할 때, 계약서 조건을 설계할 때 이용되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구조 조건 설계를 하고, 또 치명률 리스크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한테 뭔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니네 회사 팔 거면 투명하게 공개라는 그런 투명성 제고나 신뢰 확보의 측면에서 되게 좋고요. 또 하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를 하건 합병을 하던 어쨌든 두 조직이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 하나로 된다?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이럴 때는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PMI라고 해서 사후 통합, 그러니까 그 인수 후 통합, 합병 후 통합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 통합 과정이 순조롭게 될지 안 될지를 법률 실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실사를 했더니 이건 도저히 너무 두 조직이 이질적이어서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사전에 그러면 인수 전에 이 통합을 시도해 볼까 먼저? 라고, 이런 사후 통합을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역할을 실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법률 실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실사 되게 좀 어렵고 좀 긴 시간 동안 업무가 진행되는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업무량이 많은 그런 작업이에요. 이거는 대상 회사도 업무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로펌도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고 하는 게 바로 이 법률 실사인데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것도 중고 자동차 뜯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본네트 열어봐서 엔진오일 언제 갈았는지 체크해보고, 타이어 발로 쿵쿵쿵 차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부 떼어갖고 여기에 사고가 이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자동차 팔려는 사람 불러다가 너 이거 문제 뭐야? 너 이거 혹시 고장 언제 났어? 너 혹시 고장 났는데 이력이 없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작년 홍수 때 물 진짜 빠지지 않은 거 맞지? 확인도 해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중고차 살 때 이제 실사하는 건데요. 요 실사 프로세스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는 되겠죠. 이 기업은 영업 비밀이 많죠. 그러니까 첫 단계가 바로 NDA 체결입니다. 보통 이 회사의 모든 영업 비밀들을 내가 다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비밀 유지 약정 Non-Disclosure Agreement라는 NDA를 체결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실사할래? 라고 범위를 확정합니다. 정말
전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는 노무실사만 할게. 왜냐면 인사 논문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노무실사만 하는 거고, 요번에는 지식재산권 실사만 할게 라고 하면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의 실사만 하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전 범위를 하지만 일정한 범위로 실사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정도 합의해야 되죠. 야, 나 빨리 인수하고 싶어. 그럼 실사 기간이 2주 정도로 짧아지는 거고요. 야, 천천히 해. 그러면 2달, 3달이 갈 때도 있는 거고요. 우리 회사는 너무 큰 회사여 갖고 몇 달 해야 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리고 비용도요. 사실은 이거 약간 좀 영업 비밀일 수도 있지만 이 업계에서의 비용도, 실사 비용이 아주 적으면은 1,500만 원 내외, 뭐 1,000에서 2,000만 원, 일단 약간 많으면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좀 큰 회사면 그럼 1억 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엄청 큰 금융회사 이런 데를 실사하면은 정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길 가다가 보이는 큰 금융회사들 있죠. 그런 데는 실사하면 5억 원, 8억 원, 10억 원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모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하는데 업무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RFI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회사의 모든 자료 갖고 와 해서 자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기간이 또 많이 걸려요. 이게 보통 잘 정리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 기간이 적게 걸리는데요. 사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경영을 하다가 저희가 자료 다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는 데만 해도 1주에서 2주가 걸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보내오죠. 그리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는 자료 양에 따라 다르겠죠. 최소 1주에서 보통 2주, 3주, 길어지면은 한 달, 2달, 3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만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거예요. 대상회사를 만나서 저희 변호사들이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 특허권 유효한 거 맞죠? 무효될 가능성 없는 거 맞죠? 라던가 인사노무에서 상여금을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인터뷰하고 또 현장 실사를 할 때도 있어요.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공장이 있는지, 뭐 이런 거, 기계가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개가 있고 이게 정확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현장 실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판단이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보고서의 양은 간단해도 보통은 4-50쪽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100쪽에서 150쪽, 그 다음에 한 80에서 150쪽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회사들, 제가 했던 실사 중에 좀 큰 회사는 가장 두꺼웠던 거는 800쪽에서 1000페이지 정도짜리 실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책 한 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책 한 권인데 그게 나오면 거기에 이 회사의 모든 법률적 상황과 현황과 문제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백서 같은 거죠, 거의. 그럼 이걸 보면서 인수하는 회사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걸 계약서에 반영도 하고 가격 협상에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반영되고 협상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인수하고 딜이 클로징, 즉 거래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률실사의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법률실사 명확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NDA 체결, 범위 일정 협의, 자료 요청 검토, 인터뷰 현장 실사 등등등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실사 보고서 작성, 계약 반영 협상, 이런 단계는 쭉 있고, 제가 아까 말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3단계에서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자료 요청할 때 이 자료 요청서만 해도 보통 몇 쪽이 아니라요, 자료 요청서 자체가 한 적으면은 대여섯 쪽, 보통은 10쪽에서 한 20쪽 사이 정도가 돼요. 자료 요청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료 요청서 자체를 받아갖고 자료를 정리해서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절차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요 자료 요청서를 보면 이렇게 총 9개 정도에서 10개 정도로 나눠져요. 파트가, 자료 요청 파트가. 하나는 회사 일반이에요.
좀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정관, 등기등본,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뭐 지배구조나 주주 명부, 주주관계약, 계열사 현황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라. 자료를 이런 거고. 준법 규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죠. 정부 인허가 제대로 받았니? 혹시라도 행정처분 받는 거 없니? 개인정보 관련돼서 문제가 없니? 개인정보 관련된 모든 문서 갖고 와. 이게 바로 B예요. C는 주요 계약. 너희가 지금까지 체결한 주요 계약 다 갖고 와봐. 계약 체결 이상하게 한 거 없는지 아니면 잘 체결됐는지 누락된 계약은 없는지 확인해 볼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지재권입니다. 즉 뭐냐면 너희 소유한 자산 다 갖고 와봐. 내역이 뭐가 있어? 다 잘 소유하고 있는 거 맞아? 등기가 필요한 자산은 등기가 됐어? 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은 다 등록이 잘 돼 있는 거야? 혹시 명의자가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이거나 발명자 개인 명의는 아니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어디다가 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거나 빌린 거나 담보 제공한 거 내역 갖고 와봐. 그 계약서 갖고 와봐.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F는 인사노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해요. 그래서 취업규칙, 인사보수규정 다 갖고 와봐. 너희 어떻게 인사규정이나 인사 정책을 펼치고 있어? 상여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 지급 잘 했어?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G가 소송이나 분쟁이죠. 소송은 뭐가 있어? 분쟁은 뭐가 있어? 혹시 소송 걸린 것 중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건 뭐가 있고 패소 가능성이 있는 건 뭐가 있어? 패소하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사 분쟁은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인사노무에서도 검토하고 소송 분쟁에서도 검토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험이나 조세도 니네 비즈니스 모델은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뭐가 있어? 다 보험 가입한 거 맞아? 혹시 임직원 배상보험 같은 거 가입은 해놨어?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한 게 뭐가 있고 수령한 건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조세 되게 중요하죠. 혹시 세금 납부 안 한 거 있어? 그 다음에 혹시 세금 리스크는 뭐가 있어? 처벌, 세금, 국세청, 세무서에 가서 조사받을 일이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A부터 J까지 다 검토하고 나서 그리고 요 현황과 리스크를 다 정리해서 법률실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수하려는 회사한테 또는 투자하려는 회사한테. 그럼 실무상 그래서 이제 실무상 기본적으로는요. 그 보고서를 스타트업 또는 대상회사, 즉 뭐냐면은 투자를 받으려는 회사나 회사를 매각하려는 그 회사, 즉 이 실사를 받은 회사는 이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뭐냐면 요거는 이 실사 보고서의 내용은 인수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무기예요. 무기. 무슨 말이냐? 요거를 로펌한테 의뢰해서 본인이 자기네가 투자할 회사, 이 인수할 대상 회사의 정보를 조용히 갖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 투자 계약이나 주식 매매 계약이나 이런 실사를 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야금야금 이걸 얘기하면서 협상을 하고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은 이 회사의 개인정보 이슈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춥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협상을 해요. 그럼 대상 회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 인수인, 이 투자사는 과연 우리 회사에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을까? 파악했을까?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 실사 보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수자의 무기처럼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상 회사한테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협상도 하고 조건도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공개할 때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공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보고서고, 그래서 평소에 또는 실사 과정에서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인터뷰도 잘 현명하게 진행을 해야지만 리스크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법률 실사의 절차와 리스크와 방법과 그리고 이게 왜 대상 회사한테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회사가 성장을 잘하면 투자를 받고 인수되는 과정에서 또는 합병되는 과정에서 실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건 실사를 잘 받아야 되고요.
현재 우리 회사에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걸 애써 거짓말로 뭉개거나 허위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법적인 문제나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한다라는 생각으로 실사를 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수자 또는 투자자가 우리 대상 회사하고 굳이 분쟁까지 가지 않고 잘 원만하게 이제 M&A 딜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실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사 이후 단계에 대해서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